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 방송의 블루칩, 제 썰방의 어떤 그런 굉장히 좀 그 비타민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장승입니다. 댓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또 장승 썰이 있네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승 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10년 했고, 7년, 12년, 8년. 제가 가장 오랫동안 본 게 12년 6개월이요. 13년이었어. 근데 이 13년 능가하는 게 있네요. 근데 그 앞전에 13년은 고시였거든요. 행정고시 13년이었어. 근데 이거는 순경 시험 14년째네요. 대단한 시험이 아닌데. 승인됐다고 막 으쌰으쌰할 게 아닌데. 자, 한번 댓글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 잘 씁니다. 친구. 순경 시험 14년째입니다. 그만두라고 했다가 싸웠네요. 피해의식까지 생겨서 이제 만나고 싶지도 않고 친구들도 그 친구는 빼고 만나자고 합니다. 와, 아니 이거 어떻게 14년이나 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14년이나 할 수 있지? 주식님 오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뭐, 순경도 공무원이긴 합니다. 근데 9급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14년?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정말로. 물론 누군가한테는 정말 소중한 직업이겠지만, 이게 14년을 투자할 만큼 그런 대단한 직업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물론 경찰 되신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말이 좋아 13년이지. 14년이지. 이게 횟수로 따지면 30번 이상 시험을 본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1년에 2번 시험 쳐요. 다른 공무원은 1년에 한 번이죠. 맞죠? 1년에 한 번인데 경찰 공무원은 1차, 2차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있어요. 보통 3월 달에 상반기가 있고 보통 여름이 되는 7월 달에 8월 달에 하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력 증원이 되면 3차라고 특채가 한 번씩 있어요. 그게 3년에 한 번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이면 기본 2번에다가 특채 한 4, 5번 들어갔다 치면 한 33번을 본 거예요. 30번을 본 거야. 30번의 길을 날려먹은 거예요. 경찰이 그래도 다른 직렬보다는 장수생력이 덜한 게 왜 그러냐면 경찰은 그래도 시험이 2번 있잖아. 많으면 3번이고. 그리고 인력 증원도 몇 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대량 채용도 있었거든요. 대량 채용. 하던 시기도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먹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경찰 시험 들어가기 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하면 2013년 그때 한 번 있었고 2013년 2차 그때 시험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16년부터 한 2020년까지 그때 들어가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좀 인력 증원 엄청나게 많이 든 시절이라서. 그럼 이분도 그때 시험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14년이면 2008년부터 2022년까지잖아요. 2016년에 그럼 그 시험 기간에 2016년과 2020년이 포함되어 있는 거, 2013년도 포함되어 있고. 그때 장수생도 공부 좀 못하던 사람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컷타임도 낮았고 지원자도 많았기 때문에 장수생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 기회를 그러니까 날려먹었다는 거잖아.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나이는 40은 되겠네, 40. 아니, 그 군대 갔다 와서 했다면 한 30대 후반이고 뭐 대학교 재학 중인거나 졸업하고 있으면 40살 넘었겠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자, 순경시험 14년이라고 치면 자, 시험기에 30번 날려먹었고 네. 그리고 20, 30대 청춘을 날려먹었습니다.
청춘을 순경 시험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사회 경력은 없죠. 전혀 없죠. 뭐 알바 같은 건 했겠지. 중간에 돈 필요 하니까 뭐 알바나 뭐 노가다 같은 건 했겠죠. 왜냐하면 그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수험비 벌려고 주말에 이렇게 뭐 노가다 뛴다거나 예시장 알바 같은 거 한다거나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거의 20대 30대가 없는 거예요. 20대 30대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남자 군대 보통 21살에 갔다 오면 23살에 전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 이 군대 갔다 올 시제면 2년 군생활했다 치드니까 2년 했다 치고 23살. 뭐 바로 시험을 봤다고 치면 지금 한 37. 저도 3년 준비하다 접었잖아요. 제 방송에서 얘기하죠. 저도 저 시간이 아까워요. 굉장히 아까워. 이게 수험 기간이 3년만 해도 있잖아요. 공무원 공부 3년만 해도 까막눈이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까막눈이 되는데 14년이면 아예 모르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14년 공직생활 했으면 그냥 대한민국 모르는 겁니다.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멍청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멍청한 게 아니라 있잖아요. 공시 공부를 했으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소통의 창을 닫아버려요. 공무원 해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내가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빡 집중해가지고 시험에 가서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이분이 제대로 했다면 14년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공직생활 했다는 거는 뭐 본인이 아쉬워서 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보면 뒷바라지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이 14년 이상 가능하다는 얘기는 본인 개인의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이상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도 수험생 해봤지만 수험 공부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보통 집이 어려우면 오래 못합니다. 집 못 살고 하면 수험 기간에 길게 땡기고 싶어도 못 땡겨요.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요. 수험 공부를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수험 공부하려면 일단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꽤 많아야 됩니다. 100, 200 가지고는 안 돼요. 일단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찰 시험 준비하는데 한 초기 자본만 300은 듭니다. 200에 300. 일단 기본소가 보니까 4, 5만원씩 하더라고요. 네, 4, 5만원. 그거 사는데 한 15만원 투자하고 기출문제집 하는데 한 4, 5만원 하니까 그 기본소 기출문제집 그것만 해도 한 30만원. 그리고 법과목은 판례집도 봐야 되니까 판례집도 따로 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또 강의 끊어야 되지. 요즘에 인강이 좀 대세다 보니까 인강비가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막 200만원 이상 받더라고요. 예. 통째로 이제 가입하는 거는. 그 인강비만 해도 한 200 정도 들고. 아니, 만약에 내가 학원 가서 듣는다고 했지만 학원 가서 강의비 들고. 그래서 그게 돈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마련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웠고, 다른 분들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막 돈 얻고 그랬습니다. 왜 보면 노량진 가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좀 집에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일반 사람들 노량진 가지도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노량진 생활비가 거기에서 이제 먹고 자고 뭐 강의 끊고 독서실 이용하고 밥 사 먹고 하잖아요. 한 달 유지비가 한 130만 원 듭니다. 130에서 많이 드는 150만 원. 한 달 있는데 꼬박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값만 거기가 한 50만 원 들 거예요. 반값만. 그리고 월식 해도 한 30만 원 나옵니다. 월식.
그리고 중간중간 강의료, 그리고 독서시비 이런 거 하면 100만 원 나와요. 그리고 휴대폰비 이런 거, 요금 같은 것도 내야 되고. 예. 110만 원. 거기다가 뭐 수험생 공부할 수 없잖아요. 중간에 뭐 힘들잖아. 그 스트레스 받잖아. 그럼 PC방도 가고 이제 어? 군것질거리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 뭐 생필품도 사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들어요. 130만 원 들 거야. 제 방송에 그 어제 아랫게 오신 분, 그분 같은 경우 4년 이제 노량진 생활하면서 8천만 원 들더라. 8천만 원. 와, 4년에 8천만 원. 여러분 그 돈으로 장사할 수 있는 돈 아니야? 장사? 가게 하나 차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 8천원 모으기라 됐으면 전셋집 마련할 수 있는 돈 아니야? 8천만 원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야. 보통 수험생들이 막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이 넉넉하지 않아요. 집이 어려우면 아무리 길게 공부해도 4년이면 끝나요. 4년 이상 못해. 왜냐하면 이게 집이 어려운 분들은 공부를 오래 할 수가 없는 게 부모님이 자꾸 눈치를 줘요. 야, 니 이만 할 만큼 했잖아. 우리 너 이렇게 어 공부 뒷바라지 못한다. 어 너한테 돈 다 들어갔잖니. 너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 말 나옵니다. 저도 그 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접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이 공부하려는 것 자체가 불효입니다. 맞잖아요. 처음에야 부모님이 뭐 이해해주고 뭐 공부하는 거 힘드니까 봐주고 하는데 이 길어지잖아. 3년 넘어가면 당연히 압박 들어옵니다. 너 언제까지 할 거냐. 그 정도 했으면 된 것 같은데. 와니 고맙습니다. 근데 14년 이상 가능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모님이 계속 용돈 주고 뒷바라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사연 비용 보냈습니다. 대부분이 집에서 돈 보태주고 공부했어요. 돈 뒷바라지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용돈 주고 다달이 용돈 주고 자기는 공부했던 분들은요. 고마운 줄 몰라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부모님 열심히 일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거금이 용돈을 주고 공부만 전념하라고 하는 거를 절대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썰이 다 그랬어. 이거 말고도 예전에 8년, 1행만 8년 준비한 사람. 그것도 그 사연자분이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연자분의 사촌이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 친구 웃긴 게 다달이 이제 공부한다고 10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8년 정도 공부했으면 거의 1억이야. 1억 돈 받는 거예요. 아니, 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나이 먹었으면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뭐 선물한다, 용돈 줘야 된다 했는데, 용돈 받아가고 있어. 그것도 1, 20만 원이 아니라 달에 100만 원.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장사하신대. 부모님이 고깃집 하시고 장사하시는데 바빠가지고, 그 사촌 동생한테 신경을 못 쓴대요. 예, 신경 못 쓴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알아서 잘하겠지는 마인드야. 그리고 그 애는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예,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뭐 자기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돈 받는 게 익숙한 거예요. 100만 원 받는 게. 아니 밖에서 100만 원 벌기 얼마나 어려운데. 다들 이렇게 돈을 받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이잖아, 안 그래요? 다 커가지고 호대 멀쩡해가지고 부모님은 돈 다 쓰는 거 웃기잖아. 근데 그런 거 못 느껴요, 여러분. 이 정도 기간 되면 못 느껴요. 사람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밖에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면 돈 벌기 힘들구나. 그럼 부모님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하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쪼졌을까. 내가 다 컸는데 부모님한테 뭐 자식된 도리도 못하고 이게 무슨 짓일까. 그 생각 안 할 것 같아. 합니다. 근데 아예 그런 경제활동, 사회활동 안 해보고 고시에 뛰어들고 오래되신 분들은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직업이야, 직업.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 딴에 이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100만 원 받는 거야. 용돈 100만 원이 아니라, 뭐 수험생이라는 직업 타이틀 갈고 있고 돈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머리 구조와는 다른 거죠. 그게 돈 어떻게 버는 거야. 돈 축내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버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야 그 돈 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뭐 피자 시켜 먹고, 뭐 당구도 치고 하는 거야. 여러분 수험생이라고 해서 뭐 장생들 보면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도 있어요.
직업이 수험생인 분들은요, 그냥 그 돈 가지고 오늘 뭐 할까? 오늘 월급 날인데 뭐 할까? 오늘 돈 들어온 날인데. 돈 들어왔으니까 좀 비싼 거 먹어보러 가볼까? 이런 생각 하는 거야. 근데 다 그랬어, 내가 보니까. 그동안 케이스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14년 동안 공부했을 때 이분이 그냥 혼자서 돈 벌어가지고 공부했을 것 같진 않아요. 예.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뭐 노가다 뛰고 해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14년 못해요. 자기가 지치기 때문에 못하는데 14년 이상 가능했다는 건 부모님이 좀 먹고 살만한데 자식한테 이제 계속 이제 뒷바라지 해준 거죠. 예. 자, 이 댓글 적으신 분, 만나지 마십시오. 그 친구 만나지 마세요. 네, 만나지 마십시오. 만나봤자 본인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갈 길을 간 사람이에요. 님이 말리고 한다고 해서 뭐 바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그냥 님이 친구라는 입장에서 그만두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 인생대로 살게 놔두십시오. 예, 본인은 본인이 사시고요. 이제 이 정도 나이 먹었으면 뭐 친구가 소중하고 그런 나이도 아니잖아.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건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데, 뭐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나오십시오. 예. 안 바뀝니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안 돼요. 예. 근데 과연 깨달을지 모르겠네. 14년 동안 했으면. 난 문제가 설령 뭐 14년 동안 준비해서 뭐 경찰 공무원 됐다고 칩시다. 과연 조직사회에 적응할지도 모르겠어. 맞잖아요, 여러분. 어? 조직사회가 뭔지는 알까? 경찰이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막상 들어가면 사회생활 하신 분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굉장히 조직이거든요. 몸도 써야 되고 욕도 많이 먹잖아요. 정신적인 힘든 거야. 멘탈이 좀 강해야 되잖아요. 다른 공무원보다. 다른 공무원도 멘탈이 강해야겠지만. 근데 저 14년 동안 저렇게 다른 일 안 하고 14년 동안 공식하고 왔는데 과연 뭐 적응할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이분하고 비슷한 시기에 준비하신 분은 아마 지금 무공 하나 달았겠네요. 경위 정도 됐겠네, 체급. 본인은 순경이네. 과연 그 괴리감을 버틸 수 있을 건지. 일단 붙어야겠죠. 예.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저 친구 그냥 갈 길 가라고 하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걱정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말린다고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뭐 나왔겠죠.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댓글 적으신 분도 그냥 저대로 살아라고 놔두세요, 그냥. 어차피 본인이 뭐 도와주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연락도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